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2021년 제39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겠고요.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지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요령을 전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변경된 또 추가된 그 법령 시행령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은 아주 적게 나오고 법령 시행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변경된 게 있습니다. 2024년부터 거의 전면 개편하다시피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추가 변경되는 사항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기본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는지 주어에 집중해서 하는 일 요거 그 다음에 숫자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고 출제자에 따라 이제 유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래전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지정된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의 제재 사유 중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취소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뭡니까? 답은 4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의 제재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취소되어야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년간 문화유산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6개월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 제22조 4에 보면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망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거짓으로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웠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22조의 4에 보면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국가유산청장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에 보면 지역 문화유산 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호 지역 설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 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호에 보시면 지역 문화유산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그
다음에 4호 소외계층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 5호에 보면 지역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호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래서 대부분 문화유산 교육하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인력이라든가 연수, 그다음에 교재 개발, 그다음에 그 관련된 문화유산 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그다음에 지역의 소외계층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뭐 문화유산 교육 이런 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이 위탁하는 사업, 그러니까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받은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단체를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탁할 수 있다. 기관에 의탁할 수 있고,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지정문화유산 등에 있어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금연구역, 흡연구역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1번 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인데 문화유산법에 보시면 제14조의 4에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주거용 건축물에 화재가 위험이 없을 때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흡연구역에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기준 맞고요. 4번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좀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 4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1항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주 3회 보면 화재 등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항에 따른 거는 1호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2호에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여기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유산법의 103조에 보면 4항에 이제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씁니다. 200만원. 그래서 제40조 1항의 제1호부터 5호까지 여기는 신고사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신고 안 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일반 문화동산의 반출 허가된 것 반출을 이제 신고하고 또 들어오면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이제 매매업에 관한 제75조 2항은 매매 등 영업허가, 매매 교환 실태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아니한 자.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 이것도 매매 허가에 된 건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호에 보면 매매업자가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 그다음에 78조에는 이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호에 보면 폐업 신고를 했을 때 폐업을 했을 때 폐업 신고를 아니한 자. 이런 분들이 이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가면 제14조의 4, 제5항에 의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임시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임시 지정이 있습니다. 임시 지정 1번 주요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임시 지정에는 임시 지정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문화유산청장이 임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심의를 이거는 긴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까지 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임시 지정의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이 아니라 임시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임시 지정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 발생하고, 이제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효력을 이제 관부에 고시한 날로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고, 임시 지정된 거는 통지된 날부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맞고요. 4번 임시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게 이제 보물, 국보의 지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게 이제 지정이 안 되면, 이러면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 제32조 임시 지정에 대한 게 있는데, 1항에 국가유산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걸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주요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심의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제 주요 문화유산으로 이제 임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은 임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32조의 임시 지정은 이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고 원형 보존을 긴급히 해야 될 경우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걸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임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후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의 효력은 임시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은 임시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이 없으면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4호에 보시면 임시 지정의 통지와 임시 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여기 28조, 29조 1항, 여기 또 28조 1항에 따라서 관보 고시는 하지 않는다. 임시 지정은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것입니다. 1번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거는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관할 특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관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누가요? 예, 국가유산청장이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관리단체가 하는 겁니다.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관리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필요한 관리단체는 하는데 능력이 이제 지방자치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가 무형유산은 제외가 되는 데 대해서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화유산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화유산법 제33조에 보면 소유자 권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유자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1항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항에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아까 소유자는 관리단체는 필요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제 소유자고 이제 관리단체에서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접해 있을 때 2개 이상이 접해 있을 때는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특별시,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항에 보면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력 발생. 또 제62조에 관리청과 총괄청이 있습니다.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거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국가유산청장이 관리 총괄한다.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에 중앙관서장,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는데 항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국가유산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관계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관리청을 정할 때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의임할 수가 있다. 네. 의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의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수입은 관리를 의임받았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법령상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은 물론 동산에 속하는 매매업은 동산만 속하죠.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되니까 1번 틀렸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에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부동산이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요. 부동산을 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라든가 민속문화유산 이런 것들 50년 이상 된 거 이 업을 하려는 자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허가권자는 국가유산청장, 허가권자는 국가유산청장에 빠져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특별자치시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의 허가권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3번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자체는 그 매매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말이 안 되니까 틀렸고요. 4번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 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자가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국가유산 매매업자로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매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합병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설립된 그 법인들은 매매업자로서의 그 지위를 전에 했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보시면 1항에 동산에 속하는 유형 문화유산이나 동산입니다.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시면 이 허가받은 자를 이제 문화유산 매매업자라는데 이 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상황이라든지 매매, 교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중요하고요. 3항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았을 경우 신고를 받은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변경된 사항, 상호 변경, 2호에 보면 상호 변경, 또 2호에 보시면 영업장 주소지 변경, 3호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제70조 1항 제5호의 자격요건으로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변경됐을 경우 이렇게 이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77조 결격 사유가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2호에 보시면 이 법과 형법 제 347조 또는 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유산 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가다반이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답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답하고 이제 맞춰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제39회 6번부터 10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풀어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추가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